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디지털 패션 콘텐츠 개발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로3D 툴 기초 매뉴얼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제부터 배운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패턴 디자인이 가능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지난 2주 때보다는 조금 더 주의 기울이셔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2D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즉, 우리가 책상 위에 종이 올리고 거기에서 펜으로 패턴 그리던 거를 컴퓨터 상에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종이 위에 그릴 때는 자를 두거나 아니면은 곡자를 두거나 각도를 맞춰서 그릴 때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특히 뭐 직선을 그린다거나 넓은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똑바른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유도하는 곡선을 그리는 거가 보다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D 패턴 디자인 그릴 예정이니까요. 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마우스 활용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리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마우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그리고 휠, 이렇게 총 3가지 누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마우스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 이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왼편 그림 보시면은 화면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 휠이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마우스 휠을 꼭 누르고서 2D 패턴 창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은 화면 전체가 본인이 마우스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돌리지 않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셔야지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를 할 때는 방금 전에 눌렀던 그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면 돼요. 위아래 축소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서 적응하시면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은 점, 선, 패턴 등을 선택하는 그 버튼인데요. 선택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패턴을 그리고 싶다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뭐 패턴을 그리기 위한 뭐 사각 패턴 그리기나 아니면 내부 도형 그리기 등등의 메뉴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2D 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긴 후에 거기에서 선분을 그리거나 외부 패턴을 그리거나 외부 패턴 안에 내부 도형을 그리거나 등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기능 팝업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총 2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뷰 제어 및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둔 패턴 위에서 혹은 만들어둔 패턴의 외곽선 내지는 내부 도형의 선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 등이 팝업이 되는데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패턴을 자르거나 늘리거나 변형시키거나 골펴기를 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화면을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화면의 크기를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한 메뉴를 활용을 해서 패턴을 그리거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기능은 빈 공간이나 패턴 위에나 아니면 패턴 위에 선분 등을 누르면 기능 팝업 등이 되니까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D 창, 즉 패턴 창에서의 패턴 선택 메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2D 창이 있을 거예요. 그 2D 창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여기 이 파란색 삼각형이 그려진 이 메뉴는 패턴 이동 및 변환 메뉴라고 부릅니다. 단축키는 A고요. 지금 당장은 외우시지 않더라도 이후 작업하실 때 이 단축키 A를 암기해 두고 계시면은 손이 많이 덜어지니까 작업하시는 동안 시간 단축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패턴을 선택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패턴을 그린 후에 2D 창 위에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선택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이동도 할 수 있겠죠. 2D 창 위에 있는 2D 패턴을 선택을 하고 그 패턴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서 길이나 크기 등등도 변화하실 수 있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즉 패턴에 관련해서 패턴을 움직일 거나 선택을 할 때 활용하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패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 패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자 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옆에 채워지지 않는 삼각형이 그려진 메뉴, 점선 수정 메뉴입니다. 단축키는 G예요. Z. 이것도 역시 위에 패턴 이동 변환 A 단축키 외우셨던 것처럼 점선 수정 Z 외우고 계시면은 작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위에 패턴 이동 변환 메뉴는 패턴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점선 수정 버튼은 점과 선, 즉 패턴의 외곽선, 그리고 패턴의 외곽점, 그리고 내부 선분의 점과 선 등등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선들의 점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변환을 시킬 때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 두었는데 점선 길이 선택 시 사용을 하고 점선 길이 및 위치를 수정할 때도 사용하고요. 점선 추가 및 삭제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점선 수정 이 메뉴 단축키 Z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곡선점 수정이라고 있는데요. 곡선상의 점으로 형태 수정을 하는데 그냥 이 기능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많이 사용되진 않고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곡선 수정 이 메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곡선 수정 말 그대로 곡선의 그 곡선 값을 잡아 당겨서 늘려주거나 홀쭉하게 해주거나 등등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또한 직선을 곡선으로도 변환할 수 있는데요. 그냥 외곽선이나 내부선에 있는 직선을 이 곡선 수정 메뉴 단축키 C 누르고서 클릭을 해서 잡아 당기면 곡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역시 많이 사용하니까 곡률 수정 단축키 C 외워두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기. 요거는 말 그대로 이 도형의 모양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커서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끝부분에 직각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요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기 메뉴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당기게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곡선의 모양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뭐 곡선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끝에 마감 처리할 때 동그란 부분을 원하시거나 할 때 자주 활용할 거니까요. 이거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추가 단축키 X. 이 메뉴는 선분 위에 점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기능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이거 클릭을 하고 선분 위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절반으로 나누는 거나 3등분을 하거나 아니면 몇 대 몇으로 나누거나 등등 여러분이 정확하게 치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점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개수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점선 수정 여기에서도 선분을 선택하고 거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뭐 점 추가 같은 메뉴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설명해드린 점 추가 단축키 X 기능과 동일하게 작용하니까 둘 중에 편한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거 다 기능이 있다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강조했던 단축키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작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마우스 버튼 키보드 위에서 보시면은 A, Z, C, X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우스만 가지고 작업하시지 마시고 키보드 가지고 몇 번 작업해 보시면은 금방 익히실 거예요. 자, 패턴 선택이나 아니면 점선 수정에 관해서 이전 페이지에서 배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패턴을 그려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패턴 그리기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다각형 패턴. 여기 다각형이 있죠? 말 그대로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각형이라 하면은 삼각형부터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등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도형을 모두 다 그릴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형의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시작점으로 와서 마무리를 해야 도형이 닫히고 그게 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각형 패턴 누르고 작업하실 때는 꼭 시작점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다각형 패턴을 누르시고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해서 점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원하는 모양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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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다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꼭 마지막에는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클릭을 해주셔야지 다각형 패턴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사각형 패턴 요거는 다각형 패턴이랑은 살짝 다르게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사각형만 그릴 수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각형의 크기를 우리가 숫자로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면은 뭐 250mm, 250mm 가로 세로 입력을 해주면 가로 250mm, 세로 250mm짜리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냥 클릭을 하시고 쭉 당기셔서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늘려준 길이까지의 대각선을 가진 사각형이 생성됩니다. 다각형 패턴이랑
조금 다르게 편의 기능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원 패턴. 사각형 패턴이랑 비슷해요. 클릭을 하시면은 숫자를 기입을 해서 원하는 너비에 원 패턴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클릭을 하고 쭉 당겨서 끝점에서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은 원하는 모양의 원을 그리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각형 패턴, 원 패턴 둘 다 클릭을 하고 쭉 당겨서 원하는 도형 형태 만드실 때 Shift를 누르면은 정사각형 내지는 원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당겨서 만드시게 되면 직사각형 내지는 타원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외부 패턴 만드는 거 총 3가지 메뉴 배워봤고, 그 다음 내부 도형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내부 도형을 만들어서 자르거나 뭐 줄이거나 변경을 하거나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외부 다각형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부 다각형, 내부 뭐 사각형 그리는 거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단 이거는 패턴 내부에만 그리실 수 있어요. 패턴 외부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경고창이 뜨면서 패턴 내부에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3개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패턴 내부에만 그리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기초 다각형은 내부 다각형이 아닌 기초 다각형을 그리는 건데요. 우리 이전 주에 설명해드린 대로 내부 다각형과는 달리 기초 다각형, 즉 기초선,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던 그 선분, 이것들은 우리가 패턴 작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추후에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두는 기초선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 동일합니다. 내부 다각형이랑 패턴 내부에다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각형 패턴, 사각형 패턴, 원 패턴, 내부 다각형, 기초 다각형 등등 그리는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3주차 1교시는 따로 부가활동을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거 실습 진행해 주시면 돼요. 내용은 첫 번째 거 이거는 아바타가 소환이 되어 있고 그 아바타 위에 별 모양의 패턴이 하나가 얹어져 있어요. 3D 창처럼 2D 창에도 아바타 그림자 위에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의 패턴이 올라가 있죠. 자, 요번에 실습해 보실 내용은 요거 별 패턴 그리는 겁니다. 별 패턴 그리는 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서 배웠던 것들 활용을 하시면 총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요 별 패턴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직접 여러분들이 잠깐 이 동영상 멈춰 주시고 요거 별 한번 그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영상이 요 별 패턴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했던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별 모양 패턴 만드는 게 첫 번째 실습입니다. 자,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진행해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아바타 불러와서 세팅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진행해 볼게요. 쉽게 그리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그리는 방법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편한 거 골라하셔도 되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추후 작업에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다각형 그리기 가지고 그냥 별 모양 만들어 볼게요. 다각형 패턴 클릭해 주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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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이런 식으로 별 모양 외곽 점들 잡아주시고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클릭 하면은 이렇게 2D 창에 3D 창과 동일한 모양의 패턴이 생성됐습니다. 네, 이게 동일하죠. 2D 창, 3D 창. 여기 보시면은 제가 2D 창 클릭을 했더니 3D 창에 있는 패턴도 클릭이 되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좀 모양이 이상해서 이거 모양 좀 예쁘게 수정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점선 수정 버튼 단축키 Z 누르시고 클릭을 해서 외곽 점들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패턴 형태 변형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바꿔도 뭐 딱히 예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균형 있어 보이죠? 그리고 삭제를 하시려면은 저 패턴 선택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내지는 단축키 델리트 눌러주시면 네, 처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별 그려볼게요. 사각형 패턴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내부 도형으로 별 그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패턴을 클릭을 해서 쭉 잡아당기면 사각형 그릴 수 있고 내부 다각형 단축키 G 누르시고 아까 외부 다각형 다각형 패턴에서 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시작점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내부 다각형이 생성이 돼요. 외부 다각형 패턴처럼 별 모양 이렇게 그려지면은 3D 창에도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완료되면 동일하게 별 모양이 뜹니다. 컴퓨터 좀 좋으면은 속도 빠르니까 여러분들 막힘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지금 좀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자, 점선 수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모양 살짝 좀 더 예쁘게 균형 잡힌 별 모양으로 다시 조금 정돈을 해줘 봅니다. 그래도 네, 별 모양 그냥 별로 변한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내부 도형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은 내부 도형 다 선택이 되니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저는 패턴 위에서 잘라 볼게요. 여기 커서 아래쪽 좀 내리면은 자르기 버튼이 있는데 우선은 패턴으로 복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으로 복제 누르면 내부 도형이 패턴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패턴이 생성이 되어 있죠. 패턴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 보시면은 네, 좀 쉽게 되는 거고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별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라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패턴으로 복제가 아닌 이번엔 자르기 눌러주시면 이 내부 도형 모양으로 사각형 패턴에서 별 모양이 가위로 자른 것처럼 딱 잘립니다. 3D 창 보시면 지금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별 잘려서 아까 패턴으로 복제한 거랑 동일하게 네, 모양이 나오게 되죠. 사각형 패턴 안에 내부 도형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패턴으로 복제를 하시거나 자르기 누르시면은 그 내부 도형 모양으로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손 많이 거치는 방법으로 별 그려볼게요. 동일하게 자, 패턴을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점들을 추가를 해서 그 점들을
당기고 늘리고 해서 별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점추가 선분 나누기 버튼 있죠? 단축키 X, 여기 사각형 위에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막 그려줄 거예요. 위, 오른쪽, 왼쪽엔 하나씩,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점을 3개를 그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외곽선 위에 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점 추가를 해서 이제 이 점들을 당기고 안쪽으로 뭐 넣어주고 하면서 별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삼각형이 점을 기준으로 잡아당겨지니까 별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좋은 컴퓨터에서는 금방금방 돼요. 아, 이거 컴퓨터 사양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저처럼 속도가 많이 안 나온다면은 다른 프로그램들 좀 꺼주시고 작업하시면 메모리 좀 더 활용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외곽 점들 잡아서 안쪽으로 하나씩 두 개씩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3D 창 보시면은 변하는 게 동시에 연동이 돼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점이 아닌 이렇게 선을 클릭을 하면은 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우리는 일단 이거 점 클릭을 해주시고 당겨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별 모양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셨으면은 패턴 선택 누르시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하면 삭제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첫 번째 실습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부활동은 아니니까 그냥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실습 같이 해보셨으면은 우리 몇 가지 더 배울게요. 패턴 자르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2D 창 위에다가 패턴을 하나 그리시고 그 안에다가 내부 선분 아까 그리신 거 기억나시죠? 단축키 G 눌러서 이렇게 패턴을 가로지르는 내부 선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자, 다시 단축키 Z, G 내지는 점선 수정 버튼 누르시고 방금 그렸던 내부 선분 위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자르기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 자,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자르기 시도를 해주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싹둑 잘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잘라주시면 돼요. 클로가 좋은 게 뭐냐면은 패턴을 자른 다음에 다시 이걸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잘랐던 패턴만 붙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그렸던 패턴들의 외곽선들도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잘랐다가 잘못했네 그러고서 붙이려면은 컨트롤 Z가 제일 빠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컨트롤 Z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패턴들끼리 합치는 기능도 알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거 보시고 진행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분 2개 잘려진 거 아까 그거에서 이어서 할 건데요. 잘려졌던 그 부분 2개를 Shift를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은 왼쪽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2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선분 중에 하나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합치기 눌러주시면은 진짜 합쳐집니다. 저렇게 합쳐진 이후에는 기초선 파란색 선분 생성이 돼요. 그리고 잘려졌던 부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외곽점 있었죠? 이 부분도 합쳐진 후에 계속 남아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작업하실 때 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점삭제 눌러주시면 없어지겠죠. 그냥 이거 있으나 없으나 다 작업하는데 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기 합치기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첫 번째 했던 그 별 만드는 실습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팩맨처럼 생긴 이 패턴 하나 그려주세요. 그냥 원 패턴 그리고 눈 그리시고 입 그리시고 하시면은 되겠죠. 요거 요거 동영상 잠깐 멈추셔서 진행해 보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본인이랑 어떤 식으로 작업 방법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패턴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돼요. 원 그릴 때 제가 Shift 누르면은 그 타원이 아닌 원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Shift 누르고 원 그리신 다음에 이제 여기 3D 창 생성된 거 확인하시고 나서 여기에 이제 내부 도형 그릴 거예요. 내부 원으로 눈 구멍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내부 원도 동일하게 Shift 누르고 타원이 아닌 원 그려주시고 그려진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입만 그리면 되겠죠. 입은 내부 다각형 누르셔서 끝부분 가셔서 클릭 하시고 클릭하고 끝에서 더블 클릭. 다시 시작되는 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블 클릭하면은 내부 도형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입 그려진 거 마우스 클릭해서 두 개 시프트 누르고 내부 선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르기 하면은 입 있는 부분이 슉 떨어지겠죠? 네. 3D 창 보시면 색깔 달라진 거 보시면 잘라진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눈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르기 누르시면 눈이 쭉 잘려요. 3D 창 확인해 보시면 잘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진짜 잘려졌는지 봅시다. 자꾸 당기니까 저 눈이랑 입부분만 빼고 당겨지죠? 3D 창처럼 2D 창도 자꾸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그리는 거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셨더라도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직접 해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그냥 지워볼게요. 지우시려면은 3D 창은 여기 수정 가셔서 삭제 누르시면은 삭제가 돼요. 3D 창 지웠으니까 2D 창도 지웠죠. 그냥 2D 창은 패턴 누르고 딜리트 누르시거나 삭제 누르시면 3D 창도 동일하게 없어졌죠. 여기까지 두 번째 실습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2D 패턴 창에서 재봉 메뉴 배워볼게요. 첫 번째, 선분 재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선분 재봉에 총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선분 재봉 배워볼게요. 그 2D 창 메뉴에서 이렇게 생긴 메뉴에 마우스 커서 올려주면은 선분 재봉이라고 뜰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은 선분 재봉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선분끼리의 1대1 재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점으로 나누어진 선분의 단위들을 재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처럼 선분 하나랑 하나랑 이렇게 1대1로 재봉을 하시는 겁니다. 총 여기 4개의 선분이 4개의 도형이 왼편, 오른편에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마주보는 면들이 선분 하나하나씩 되어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시고 여기 선분 위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색의 그 재봉 선분이 표시가 되면서 재봉이 완료가 돼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두 번째 거끼리 마주보는 면끼리 클릭하시면은 하늘색 이렇게 재봉 선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총 2개의 면이 재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그림 총 1대1 재봉을 총 4번 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가 될 거예요. 재봉선 메뉴에서. 선분 길이가 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몰 제공할 때 이거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 거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왼편에도 선분 2개가 있는데 하나 건너뛰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선분이 2개인데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클릭. 근데 여기에서 선분 재봉, 모든 재봉 메뉴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너치 방향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너치 방향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선분에 세로 선분을 이렇게 재봉 선분 보시게 되면 가로 선분으로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너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재봉의 방향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 위에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재봉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마주보는 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재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너치 방향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래 것처럼 이렇게 나는 뒤집어서 재봉을 하고 싶다. 즉,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는 재봉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너치 방향 되도록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치 방향이 이렇게 마주 본다고 항상 올바른 건 아니고,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재봉한다고 항상 틀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패턴을 만들어서 재봉을 했을 때 의도하는 대로 방향은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 작업하시더라도 이렇게 엇갈리게 X자로 됐다고 해서 재봉이 잘못된 건 아니란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배치 포인트를 써서 몸에다가 패턴들을 배치를 시켜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몰이랑 몸판이랑 그리고 몸판이랑 목 패턴이랑 그렇게 배치를 이미 다 해버렸는데 너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다. 그러면은 거진 대부분이 잘못 재봉 방향 설정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마우스 올리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봉선 방향 전환 내지는 반전 재봉선 방향 메뉴 있으면 눌러주시면 요게 여기 위에 것처럼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지우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작업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 과정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뒤집혀 있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는 많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M 대 N 선분제봉이에요. 지금 이게 업데이트한 버전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기존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알고 계시면은 지금 이거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요거는 요런 기능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분제봉인데 M 대 N 선분제봉이에요. 아까는 1대 1 선분제봉이라고 했잖아요. M 대 N, 즉 3 대 2, 4 대 3 등등 선분 개수가 여러 개건 서로 마주보는 게 개수가 다르건 간에 제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동영상 보면서 우리 이해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각각 총 4개의 패턴들을 만들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선분제봉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메뉴들 뜨게 돼요. 여기서 선분 MDN 제봉 눌러주시고 보시면 선분을 클릭하여 M 제봉선을 생성해 주세요. 자, 왼편을 M으로 잡을게요. 자, 첫 번째 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세 번째 눌러주는데 이거 클릭을 해요. 그러면 총 M이 총 3개가 되겠죠. 자, 엔터를 누르면 이제 N 제봉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3대 2 제봉이 되죠. N 제봉 완료 시 엔터 눌러달라고 써 있어요. 요번에 그냥 4개로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3대 4 제봉을 하는데 N 제봉 완료 시 엔터 눌러달라고 하죠. 엔터 누르면은 이게 완료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네. 보시면 최종적으로 제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대 4 제봉이 완료가 되어 있죠. 제봉 길이는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클로가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해주니까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율제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분제봉과는 달리 자율제봉은 선분으로 나뉘어서 제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분상의 점에 상관없이 제봉을 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선분 제봉으로 제봉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전체 요 선분이랑 여기 전체 선분 이렇게 2개가 제봉이 될 거예요. 근데 자율제봉 누르시면은 선분상의 어느 위치에서 끝내도 돼요. 이 전체가 아닌 요 부분만큼이랑 이만큼을 제봉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율제봉을 누르면은 여기까지 해서 클릭하면 제봉이 되는 거죠. 자, 응용을 해서 만약 이렇게 선분제봉으로 제봉을 하고 싶으시면은 요 선분 위에 여기에 점을 찍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에 점을 찍어서 선분 하나랑 이렇게 1대1로 제봉을 시키게 되면은 선분 제봉도 지금 보시는 거와 동일하게 제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선분 제봉하지 마시고, 선분 제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은 자율제봉으로 이런 식으로 제봉을 하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선분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점이 총 4개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여기 요 선분과 요 총 4개의 선분이 제봉이 가능하려면 자율제봉 누르시고 여기 하나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바퀴 돌려서 클릭하시면은 자율제봉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도 동일한 그림인데요. 아까 선분제봉 했을 때는 여기 점 하나 찍고서 여기 클릭해서 선분제봉으로 제봉을 하셨던 거라면 이번에 자율제봉으로는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해서 제봉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또 총 여기는 4개네요.
총 4개의 선분과 3개의 선분을 이런 식으로 점에 상관없이 쭉 하고 하시면은 제봉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율제봉에도 M 대 N 자율제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 올리신 다음에 꾹 누르게 되면은 밑으로 팝업창 하나 뜨겠죠? 거기에 자율제봉 밑에 있는 M 대 N 제봉, M 대 N 자율제봉 눌러주시면은 요거 아이콘 살짝 바뀌면서 M 대 N 자율제봉 할 수 있어요. 즉 1대1 대응이 아닌 M 대 N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2대 4 제봉이 되는데 여기가 전체 끝까지 선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1.5 대 3.5 제봉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뭐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율제봉 같은 경우에는 꼭 선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선분 위에 있는 어느 특정 구간까지의 제봉이 가능한 거니까 M-대-N 제봉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동영상 보면서 설명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율제봉 메뉴 꾹 누르시면은 여기 밑으로 M-대-N 자율제봉 뜨죠?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첫 번째 제봉할 부분 가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중간까지 클릭을 한 다음에 자 M 제봉 완료 시 엔터 눌러두라고 써있죠? 엔터 누르니까 이제 N 제봉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파란색 점 보이시죠? 이게 클로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이의 선분길이 제공했을 때 그 이전에 처리했던 길이만큼 파란 점이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거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N 제봉까지 원하는 데까지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면은 자 M 대 N 자율제봉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M-대-N 자율제봉 기능은 앞서 보신 거와 동일한데 다만 자율제봉으로도 M-대-N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이거를 언제 활용하시면 좋으냐면은 우리가 뭐 셔츠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목 올라오는 그런 옷들 만들 때 넥 라인 부분 연결을 할 때 이 기능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M-대-N 자율제봉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실습입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들 다 종합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건데요. 요거는 여기 왼편에 보시면은 이런 직사각형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박스에 전개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전개도를 그리고 풀칠을 하듯이 재봉선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사각형 패턴 만드는 법 간단하게 배웠었잖아요. 사각형 패턴 클릭을 하고 2D 패턴 창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치수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응용하시면서 총 6개의 사각형 만드시면 돼요. 직사각형 4개, 정사각형 2개. 그렇게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서로 맞닿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박스였으면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선분 제봉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요거를 왼편에 있는 3D 창 저 박스처럼 연결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재봉선 컬러들 있죠? 여기 자주색 마주 보는데 여기 있고, 여기는 하늘색 마주 보는데 하늘색 있고, 재봉선 같은 경우에 서로 재봉선끼리 연결해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컬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식을 하시고 이 그림 보시면 어디가 어디랑 재봉이 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서 패턴 총 6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재봉선까지 연결해 주시면은 이번 시간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거 만드는 법 동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나랑 어떻게 다르게 했나 궁금하시면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동영상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차 첫 번째 시간은 부가활동은 따로 없고 그냥 요거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수업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